공화당 일부 강경파들이 예산 대폭 삭감을 골자로 한 자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셧다운이 현실화됐습니다. 뉴욕시와 보스턴 등 북동부 지역의 내일 밤까지 낮은 기온 속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한국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과 지역 정치인들이 한인 어르신들에게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했습니다. 64세 남성에게 선로에 몸을 던져라고 말한 뒤 그를 선로에 밀고 도주한 무차별 공격 사건 용의자의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 일부 강경파들이 예산 대폭 삭감을 골자로 한 자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어제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 관련 12개 법안 중 국방, 국토안보, 국무부 등 3개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이 예산안은 예산 대폭 삭감을 요구한 공화당 강경파의 입김이 대거 반영돼 국방부 예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이 모두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하원 예산은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민주공화 양측의 갈등만 더욱 심화시키고 셧다운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 연방 상원이 한 달 반짜리 임시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자신을 축출하겠다는 공화당 강경파의 압력에 굴복, 이 임시 예산안 상정을 거부하기로 해 결국 셧다운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피할 수가 있는 위험이라며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셧다운 발생 시 근무 지침을 하달하는 등 셧다운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에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셧다운이 발생하면 일부 직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것이며 필수 직종 종사자들은 부여받은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연방 공무원 200만 명 전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예산이 없으므로 안보, 안전 등 필수 직종 공무원들은 일단 급여를 받지 않고 업무를 계속하며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현역 군인 130만 명은 일단 무급으로 계속 복무한 뒤 추후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면 그때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또 국무부의 재외공관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계속 운영되며 여권과 비자 발급 업무는 신청자의 수수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상 업무가 계속되지만 공무 출장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됩니다. 이외에도 연방항공청 소속 항공관제사와 사고조사관, 대테러 방지 요원 등 2만 5천 명도 무급으로 근무하며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 요원도 업무를 계속합니다. 뉴욕시와 보스턴 등 북동부 지역의 내일 밤까지 낮은 기온 속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일부 저지대가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박채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오늘 집중호우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뉴욕시 대부분의 지역에는 4인치가 넘는 비가 내린 가운데 뉴욕시 비상관리국장 제커리 이스콜은 이번 폭우에 대해 2021년 허리케인 아이다 이후로 뉴욕시에 찾아온 역대급 폭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도로에는 자동차 바퀴가 잠길 수준의 비가 내려 도로가 마비됐고 뉴욕시 버스 안에 물이 들어차고 코니 아일랜드의 한 학교는 침수 위기로 학생들을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늘 오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MTA 회장 잔 오리버 등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시민들에게 되도록 안전한 실내에 있을 것을 당부하며 뉴욕시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사태에 관한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잔 오리버 MTA 회장은 뉴욕의 많은 지하철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35개의 비상버스를 시 전역에서 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MTA 앱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 오후부터 줄어들어 일요일에는 기온이 10도가량 오르며 화창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도 낮 기온이 70도 중반에 머물며 계속해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국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존 리우 뉴욕 주 상원의원과 지역 정치인들이 오늘 KCS 플러싱 시니어 센터를 방문하고 어르신들에게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했습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29일 뉴욕 한인봉사센터 플러싱 시니어 센터를 방문하고 어르신들에게 즐겁고 건강한 추석 명절 인사를 건넸습니다. 리우 의원과 함께 에드 브런스틴 뉴욕주 하원의원과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도 참석해 어르신들과 송편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잔 로우입니다. I'm here at the KCS Older Adult Center in Flushing. We have so many people out here, even though it's raining so hard. But all of the uncles and aunties are here at the center like they always are, having activities, healthy meals. And today is a special day. It's Chuseok. It's an important holiday in the Korean community. And so I wanted to come by and celebrate, bring some songpyeon for everybody, and wish everybody Chuseok 잘 보내세요. 리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부모님께서 10여 년 동안 KCS 시니어 센터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매일 드셨다면서 항상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KCS에 감사했습니다. 이날 함께한 브런스틴 주 하원의원과 황 시의원도 추석을 맞아 어르신들의 안위와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64세 남성에게 선로에 몸을 던져라고 말한 뒤 그를 선로에 밀고 도주한 무차별 공격 사건 용의자의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9월 18일 오전 12시 50분경 용의자는 남쪽행 175번가 워싱턴 하이츠역에서 걷고 있던 64세 남성에게 다가가 선로에 몸을 던져라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64세 남성을 선로로 밀친 뒤 도주했습니다. 당시 지하철은 오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는 추락하면서 갈비뼈 3개가 골절되고 어깨가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용의자의 이미지를 공개,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한 남성이 어퍼 이스트 사이드역에서 74세 노인을 선로 위로 밀쳐낸 혐의로 체포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초에는 로어 맨해튼역에서 여성을 선로로 밀어낸 혐의로 또 다른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KBS 음악 경영 프로그램 부르의 명곡의 뉴욕 특집 공연이 10월 26일 열립니다. 박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월 26일 오후 6시 뉴저지 이스트 러더포드 소재 자이언트 구장인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부르의 명곡인 뉴욕이 열립니다. K-팝 공연과 프로덕션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 파브와 KBS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공연에는 가수 패티김, 박정현, 김태우, 싸이, 영탁, 그룹 잔나비, 에이티즈, 뉴진스 등이 출연합니다. 공연에서는 K-팝 가수들의 스페셜 무대, 합동 무대, K-컬처와 K-팝을 접목한 퍼포먼스 무대 등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K-팝의 역사를 갖다가 같이 한번 그려보면서 옛날과 지금 신세대, 구세대를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가지고서 일단 부르의 명곡이 연결이 됐고 KBS뿐만 아니라 한국 방송 역사상 여태까지 미국에서, 북미에서
스테디움 공연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 공연을 위해 미전역에 있는 K-팝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메리칸 드림몰에서는 공연 전후로 코리아 위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와 체험 공간, 태권도 시범, 댄스 경연대회 등이 펼쳐집니다. 특히 댄스 경연대회에서 1등과 2등을 하는 팀은 불후의 명곡 공연 시작 전에 5만여 명의 관중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또 3층에 주임 라이브라는 17,000 스퀘어핏의 컨벤션 홀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한국 먹거리를 알리는 풋밴더 분들이 자리를 하실 것이고 특히나 화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는 댄스 경연대회가 있을 거예요. 댄스 경연대회가 있어서 그 참가자 중에 1등과 2등 두 팀은 불후의 명곡 시작하기 전에 멜라이프 스테디움에서 5만여 명의 관중들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연대회입니다. 네, 그리고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K-윅 클럽 나잇 코리아 위크에 참여할 밴더들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음식, 뷰티, K-팝 관련 굿즈 등 한인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팝을 사랑하시는 타민족 분들을 타겟을 해서 지금 기획되고 있는 행사이니만큼 물론 우리 한인 동포분들 오셔서 즐겨주시고 같이 좋은 시간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도 이제 그러니까 K-팝을 사랑하시는 K-컬처를 사랑하시는 타민족 분들이 오셔서 진짜 흥겹게 지내시는 모습, 탈 만들고 탈 쓰고 탈춤을 배우시는 모습, 연을 만드셔갖고 밖에 나가서 연을 날리시는 모습, 이런 모습이 참 흥겹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불후의 명곡인 뉴욕 티켓은 최소 $65에서 최대 $399로 티켓마스터에서 예매가 가능합니다. 뉴욕주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자산을 부풀렸다고 인정한 데 이어 항소법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연기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뉴욕주 제1항소법원은 어제 지난 9월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산 부풀리기 의혹 재판에 대한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을 연기할 이유가 없다며 재판 연기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뉴욕주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자산 부풀리기를 하지 않았다며 뉴욕주 검찰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약식 판결 요청을 거부했고 자산 부풀리기가 실제로 있었다며 일부 사업의 뉴욕주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뉴욕주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의 트럼프 측 약식 판결 요청 기각에 이어 항소법원이 재판 연기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 사건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현재 뉴욕주 검찰과 트럼프 측은 지난 27일 양측의 증인 리스트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뉴욕주 검찰 증인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차남인 에릭 트럼프 등 28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 측 증인의 약 5배에 달하는 127명 및 그 외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뉴욕시가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숙박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단기 임대 허가를 신청한 업소 중 9%만이 영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으로 단기 임대 숙박업 허가 신청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말까지 4,624개 신청 업소 중 10%에도 못 미치는 405개 업소만이 영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뉴욕시는 또 현재 신청 업소 중 70%는 아직도 허가 여부를 심사 중에 있으며 214개 업소는 승인 불가 판정을 내렸고 16%에 달하는 758개 업소에 대해서는 보충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의 뉴욕 시의원 제19 선거구 지역은 13개 업소가 승인 신청을 했지만 단 1개 업소만 승인을 받았고 제20 선거구 지역은 16개 중 1개, 23 선거구도 5개 중 1개만이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일대에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숙박 사업이 가능한 업소는 단 3개뿐입니다. 또 뉴욕시에서 가장 신청이 많은 지역은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타이븐스 지역으로 120개 업소가 신청, 12개 업소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에어비앤비 등이 단기 숙박업소 규정 강화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업무가 중단됐고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 뉴욕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지난 9월 5일부터 다시 심사가 재개됐습니다. 뉴욕시가 우버이츠, 도어대시 등 음식 배달앱 직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한다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합니다. 뉴욕주 법원은 우버이츠, 도어대시 등 음식 배달업체가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시는 올해 6월에 7월부터 음식 배달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7.96달러로 인상하며 오는 2025년 4월부터는 19.96달러로 올린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 배달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배달원 고용 감소와 배달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뉴욕주 법원에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단 인상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이 기각된 것입니다. 음식 배달업체들은 뉴욕시의 인상정책이 뉴욕시와 뉴욕주, 연방정부의 임금 규정을 벗어났으며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너무 높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임시제한 명령, 즉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며 본안 소송은 계속됩니다.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금리 추가 인상으로 바뀌면서 미국 내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N 방송이 집계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는 어제 오전 25를 기록했고 이는 극단적인 공포 영역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 지수가 극단적 공포 영역에 진입한 것은 지난 3월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등 은행 집단 도산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시장 모멘텀, 주가 수준, 상승주와 하락주, 옵션 가격, 투기 등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 시장 변동성,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등 7가지 지표를 반영, 0에서 100까지의 지수로 산출하며 지수가 낮아질수록 공포심리가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의 공포심리가 커진 것은 연준이 지난주 매파적 긴축, 즉 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하면서 유가 급등 등을 초래한 데다 정치권의 갈등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90%에 달하며 여야의 정치적 입장차가 확고해 셧다운이 빨리 끝나고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CMC 마켓 경제 전문가도 미국과 유럽의 금리가 더 높은 상태에서 오랜 기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제가 불경기하의 침체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6명이 근근히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 간 대출 플랫폼 랜딩클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응답자의 59.8%가 한 달 버는 월급을 한 달 사는 생활비로 모두 지출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 외에 19%도 실제 버는 돈보다 자신에게 청구된 비용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별로는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은 10명 중 8명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연소득 5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는 10명 중 6명이 이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중에서도 45%가 다음 월급을 받기 전 월급이 바닥난다고 답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고소득층도 힘겨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CNBC 금융신뢰도 조사에서도 미국인 10명 중 7명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물가 급등의 금리 상승, 저축 부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30일 오후 9시 10분에 본 방송에서 특선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가 방송됩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마리아 바른말이지 개몽 영화 소녀를 제작한 박동훈 감독의 영화로 신분을 감추고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는 탈북한 천재 수학자가 수학을 포기한 학생을 만나며 벌어지는 감동 드라마를 그린 영화입니다. 개봉 전부터 대배우 최민식의 스크린 귀환으로
뜨거운 화제를 낳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김동휘, 박병은, 박해준, 조윤석까지 베테랑 배우와 모두가 주목하는 신예의 신선한 시너지로 남녀노소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개봉 당시 한국 영화 오프닝 기록을 세운 것은 물론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정상의 자리까지 굳건히 지키며 독보적인 흥행세를 선보였습니다. 인생에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많은 시청 바랍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의회 최고령 정치인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이 29일 향년 90세에 별세했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 관련 법안에 투표했습니다. 고인의 자리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명한 인물이 채워 남은 임기를 수행할 전망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4천 건으로 전주 대비 2천 건이 늘었지만 월스트리트 집계 전문가 전망치 21만 4천 건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판문점에서 월북했던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이 북한에서 추방된 뒤 어제 새벽 1시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27일 기준 뉴욕시의 댕기열 감염자가 57명으로 집계되면서 뉴욕시의 댕기열 바이러스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 자살한 한인이 72명으로 집계됐다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지난 27일 추첨한 파워벌 복권 2등 당첨 복권이 퀸즈 잭슨하이 37에비뉴 선상의 델리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첨자는 최소 100만 달러에서 최대 2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권도용 씨를 구금하고 있는 몬테니그로 정부에 대해 오는 10월 13일 또는 10월 26일 몬테니그로에서 권 씨에 대한 데포지션을 실시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테슬라가 흑인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을 묵인, 방치한 혐의로 연방기구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로부터 연방법원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최저 기온은 5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1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3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2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